먼저 촛불행동 압수수색 소식, 요것도 지금 이거 동물농장이 지금 연관된 거 아닌가라는 저는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들이 이제 촛불행동을 오랫동안 공격을 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요거 배우의 주동에, 배우가 아니죠, 배우에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있는 것이고 주동에 개장수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저는 강한 의혹을 갖게 됐습니다. 오늘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시도록 하죠. 경찰 대통령 퇴진 주장,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촛불행동의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촛불행동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공공범죄수사대가 오전 9시부터요. 종로구에 위치한 여기 안국동에 사무실이 있어요. 제가 그 예전에 필드에서 뛸 때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 이 촛불행동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사무실 근처에서 한번 본 적도 있는데 종로구 안국동에 있는 사무실을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지금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9월에는 촛불행동 회원 정보를 관리하는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해 회원 6,000명의 명단을 확보한 바 있고요.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서울 종로경찰서에 촛불행동 측이,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불법적으로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걷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불거졌다. 그런데 2년이 지난 지금 이게 서울경찰청이 종로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가지고 강제 수사에 지금 착수를 했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로경찰서에서는 이제 별건이 아니다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수사를 뭐 진행을 안 하고 있었던 형국인데 느닷없이 경찰청에서 나서가지고 이거는 뭐 윤석열 직계 친윤 경찰들이 벌이고 있는 일인 거죠. 지난 9월부터 수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자, 압수수색 현장 사진을 요거 자주시보라는 인터넷 언론사에서 현장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촛불행동 사무실이 있는 안국동의 한 빌딩이고요. 쭉 보시면 뭐 경찰들이 다수 진입을 해서 그 건물 안팎을 다 통제를 하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사진입니다. 언제부터 수사가 됐는가 그걸 살펴보니까요. 촛불행동 6,300명 정보 확보, 집회 족쇄 세우나, 족쇄 채우나, 이게 이제 9월 달에 나왔던 보도예요. 9월이 아니네요. 10월 22일에 나왔던 보도입니다. 2년 전 고발된 사건을 올해 들어 강제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회원 명단을 경찰이 강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사실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2년 전 고발된 사건을 2022년에 고발된 사건인데 서울경찰청으로 넘기고 최근엔 이 단체의 전직 회계 단장자까지 소환 조사하면서 윤석열 퇴진 주장에 재갈을 물리는 압박 수사가 아니냐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 그러니까 9월 26일이에요. 기사는 이제 10월 22일 날 나왔는데 공공범죄수사대가 촛불행동의 회원 관리 프로그램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고요. 6,300여 명의 회원 명단, 이것도 뭐 일종의 이제 사찰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민간인 사찰에 이제 촛불행동에 후원을 한 사람들을 압박하는 이런 이제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성명, 연락처, 후원 금액, 후원자별 후원 일자, 입금 메모 등을 확보를 했다고 그러고요. 촛불행동의 후원금 총액, 출금액 정보를 확인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초 경찰은 촛불행동 회원의 출금 계좌 정보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을 했는데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촛불행동에 후원을 하고 있는 사람들 계좌까지 털어보려는 뭐 이런 짓거리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10월 8일에는요 촛불행동 전 총무를 출석시켜서 소환을 해서 회원 가입 절차, 현장 모금 방식, 납부자 명단 작성 여부들을 물었다고 하고요. 이 사건은 2022년 종로경찰서에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촛불행동 쪽은 고발인이 누군지도 알지 못한 채 2년을 그냥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누가 고발했는지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제 곧 확인이 되겠죠. 고발한 사람 이름이. 올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경찰청은 후원 내역 전반으로 수사 대상을 지금 확대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후원한 사람들 6,300명을 다 지금 수사 대상으로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가 뭐냐 확인을 해보니까 1,000만 원 이상 모금할 경우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고 1년 내에 구체적인 모집 계획 등을 밝혀야 한다는데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촛불행동이 윤석열 탄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진행하는 5억 원 목표 모금과 촛불행진 현장 계좌 후원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받는 기부금으로 보고 적법한 절차를 따져보겠다. 근데 촛불행동 쪽은 그동안 모금활동이 이 같은 법 2조 기부금품법이 아닌 것으로 사회단체 등이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일에 해당하므로 문제될 것이 없다. 현재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 과거에 2016년에 안티 이메가도 기부금품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이런 사실이 증명되지 않아서 무죄가 선고된 바가 있습니다. 촛불행동 쪽은 유튜브 채널 구독자의 송금, 인터넷 뱅킹 등 대부분의 모금액은 회원들이 내는 회비라며 집회 현장에서는 굿즈와 같은 것들을 판매해 집회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이므로 비회원으로부터 모금한 게 아니다. 자, 여기 중요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경찰이 사건을 묵히다가 최근 회원 명부까지 확보하고 나서서 정부 비판 집회를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반발이 커지고 있는데 촛불행동 쪽 법률 대리인 이재일 변호사. 야, 이거 뭐 기승전 이재일이에요? 이거 어딜 가나 튀어나오네, 이 사람은? 이거 촛불행동에서도 이 사람 이거를 지금 밀정을 안에다 집어넣어놓고 경찰 수사를 받고 있으니 이게 지금 이재일이 김두일, 김용민, 정천수, 개장수하고 다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개장수가 고발을 한 거 아닌가라고 저는 지금 강한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당시에 그 개장수가 뭐 또 만들었잖아. 촛불 연석회인가?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당시에 좀 기사들을 제가 좀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이게 기사에 나오는 건 아니어서 확인이 안 되는데 고발인이 도대체 누굴까? 이게 보수단체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보수단체 같은 경우에는 뭐 기자회견을 하고 공개적으로 고발을 하죠. 그러면은 이제 누가 고발을 했는지 확인이 돼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기사를 검색해봐도 촛불행동을 고발했다라는 단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민주 진보 진영 쪽에서 고발이 됐을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는 거야. 그런데 당시에 2002년경에 시사타파 개장수가 촛불 연석회의 거기에 리아도 있었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실 거야. 그 촛불 연석회의를 이끌었던 사람들이 리아고 그 촛불 연석회의에 그 포함되어 있는 단체들이 지금 반유탐사, 반강진구 연대를 만들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동물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부분 관여가 돼 있어요. 거기에 한원섭이랄지 뭐 이런 인간들. 대체적으로 보면 친문 아니면 친낙계 인물들이 결집을 해서 반유탐사 연대를 형성을 하고 있어. 그러면서 유탐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계속 괴롭히고 있는데 당시에 개종원이 본인이 이제 꿀 빨았죠. 조국의 빨대 꽂고 그 조국수호 촛불 집회, 서초동 촛불 집회를 주도를 하면서 뭐 꿀을 빨았습니다. 그래서 뭐 정관장을 뭐 차렸느니 많이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통장 까라고 유튜버들과 시민들, 시민사회에서 계속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장을 안 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자기가 촛불에 빨대 꽂고 수익사업 하던 걸 촛불 행동에 뺏겨서, 그게 약올라서 그랬는지 촛불 행동이 불법 모금을 했다, 회계가 불투명하다, 본인 통장은 안 까고, 그러니까 뭐 묻은 놈이 뭐 묻은 놈 나무란다고 촛불 행동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이런 짓거리를 2002년경부터 시작을 했어요. 2002년 제가 봄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부터 제가 개장수랑 싸우기 시작을 한 거야. 지가 헤쳐먹으니까 남들도 다 헤쳐먹는 줄 알고. 그때 개장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직도 제가 채팅창에 가끔 보면은 촛불 행동을 비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시민단체는. 여러 단체, 여러 세력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불투명하게 회계 운영을 했다가는 난리가 납니다. 제가 이건 단체 활동을 해봐서 알아요. 과거 조국 수호 촛불 집회가 문제가 됐던 건 그것을 이종원이가 독점을 하고 수백만 명이 모이는 시민 촛불 집회에서 모금을 하고 그 모금을 불투명하게 사용하고 이래서 문제가 된 거지, 촛불 행동과 같은 연대 단체는 여러 세력들과 여러 인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특정 단체나 특정 세력들이 그 마음대로 회계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다 회계 감사하고, 문제가 생기면 다 모가지 날라가. 아까 안티 이명박 뭐 얘기도 나왔고, 광우병 촛불 때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어요. 광우병 뭐 연석회의였나요? 예. 그 연석회의에서 모금을 해서 뭐 착복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조선 조중동이 떠들어댔는데 할래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는 시민단체 활동을 안 해본 사람들이나 하는 거예요. 촌뜨기들이나 양아치들이나 하는 소리야. 그런 개장수가 떠드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믿고 지금 촛불 행동 음해하고 공격해가지고 누가 이득을 봅니까? 지금 어쨌건 시민들이 촛불 행동 중심으로 모이고 있잖아요. 그 문제가 많으면은 해결을 해야지. 그리고 회계상에 문제가 있었으면 종로경찰서에서 2년 전에 고발을 당했는데 이제서야 압수수색을 하겠어? 제가 볼 때는 압수수색 해봐야 나올 것도 없고 회계 부정이다, 이런 주장을 개장수가 당시에 했는데, 지금 보세요. 이번에 압수수색한 것도 뭐 횡령도 아니고 기부금품법 위반이야. 비회원들한테 모금을 한 혐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렇게 큰 범죄입니까? 근데 당시 개장수가 주장했던 건 뭐냐 하면은 회계 부정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어. 그래서 2022년에 이거 고발한 사람이, 저는 이거 개장수 일당과 분명히 연관 있는 사람이 튀어나올 거라고 봅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그 촛불 연석회의가 상당히 저는 유력한데, 그리고 개장수나, 그러니까 이 동물농장들이 그동안 한 짓을 보세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우리 민주진보 시민분들이 꽤 많아. 뭐 개장수 방송에 막 5,000명, 7,000명. 그러니까 족바들이 문제야. 문바들하고 족바들이 문제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 나쁜 놈 방송을 몰려가가지고 조국이 거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조국이 제일 나쁩니다. 제가 볼 때는. 개장수한테 산소호흡기 달아준 사람이 조국이에요. 한 1년 넘게 싸워가지고 개장수의 실체를 다 드러내서 개장수 방송 동접자가 한 2, 3천 정도로 줄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저 정도면 됐다. 어느 사회나 2, 3천 정도는 미친놈들이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동안 언급을 안 하고 있었어. 근데 총선 직전에 조국이 창당한다고 나오면서 개장수 방송 나가가지고 같이 방송했잖아. 이거 족바들한테 신호 준 거 아니에요. 개장수를 살려놓은 게, 그러고 나서 개장수가 동접자가 야금야금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뭐 한 7천? 5천에서 7천 사이가 나와. 그러면 조국이 잘 모르고 그런 짓을 한 거면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잘 모르고 그냥 청당을 해야 되니까 이 방송 저 방송 나갔으면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유탐사에서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조국에게 출연 섭외 요청을 했어요. 제가 그걸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눈으로 확인을 한 게, 양희삼 목사님이 조국과 가까웠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봄 총선 전에 개장수 방송할 때
양희삼 목사님이 방송 전에 문자를 보내는 걸 제가 옆에서 확인을 했어요. 유탐사에 좀 출연을 해달라. 그리고 뭐라고 답변이 왔느냐, 그 당시에 조국이 본인이 재판 문제가 지금 엮여 있어서 지금은 좀 힘들고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다. 그러면 나중에 출연을 했어야 될 거 아니야. 당시에 제가 그런 조국한테 한번 출연 요청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양희삼 목사님한테 그랬던 이유가 있어요. 조국을 한번 떠보려고, 확인을 하려고. 양떼들하고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그러고 나서 재판 결과 2심 판결 나오고 난 이후에 유탐사 측에서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어요.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조국은 방송에 가려서 출연을 했다라는 거야. 유탐사는 시끄러우니까 그래 출연 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개장수는 더 욕을 처먹고 있는데도 개장수 방송에는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개장수한테 산소호흡기 달아줬어. 그게 조국이야. 그러니까 지금 조국하고 족바들이 개장수 살려놓은 거예요. 근데 개장수는 지금 무슨 짓을 했느냐? 촛불 운동의 구심인 촛불 행동을 음해 모략하고 심지어는 경찰에 고발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 이거는 명백한 밀정짓이잖아. 그리고 강진구 기자를 또 고발을 했습니다. 경찰에. 예, 잠실선영님, 저도 한때 문바 족바였는데 김어준 끊고 나니 세상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제발 김어준 좀 끊으세요. 아, 예. 이렇게. 동물농장 탈출하셨군요. 동물농장의 원조는 양털 농장이죠. 예, 거기가 동물농장의 원조예요. 지금 있는 이제 개소 뱀돼지들은 그 양털 농장에서 파생된 거고, 원조는 지금 양떼 목장입니다. 양떼 목장에서 동물농장으로 확장된 거지. 이거 보세요. 조국이 밀어줬다라는 게 확인이 되잖아. 그러면은 잘 보십시오. 조국은 촛불 행동을 음해모략하고 강진구를 음해모략해서 고발을 한 개종원을 지지한다는 거 아니에요. 밀정을. 이게 밀정이지 뭡니까? 촛불 행동의 구심점, 민주진보진영 반윤석열 전선의 유튜브의 구심점인 유탐사와 촛불행동,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양대 기둥 아니에요, 이게. 이거를 둘 다 음해모략하고 고소 고발하고 이게 밀정이지 뭐가 밀정이냐고. 그 밀정을 밀어주는 사람은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촛불연석회의라는 단체를 2022년에 만들었다고 했는데 그 촛불연석회의에 물론 이제 나중에 개종원하고 리아하고 싸웠어요. 근데 그것도 전 약속 대련 아닌가 싶어. 뭐 총선 때 리아를 공천하지 말라 뭐 이러면서 싸웠는데 약속 대련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니면 뭐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아져가지고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촛불연석회의를 이끌었던 사람이 리아예요. 그러니까 개장수하고 리아는 그냥 한 몸이야. 그거를 공천을 한 게 조국이에요. 그 조국을 믿을 수 있습니까? 김어준, 양정철하고 붙어있고 개장수 리아하고 붙어있고, 그 족바 여러분들은 이런 팩트 자체를 전혀 관심이 없어. 관심이. 제가 정청래도 강한 의혹을 가지고 노려보고 있는 이유도 이래요. 개종원이하고 붙었잖아. 정청래도. 개종원과 관련된 사건들이 왜 다 마포서로 갑니까? 훈남 이님, 시타가 리아를 고발했던 것 같은데요. 그거 약속 대련일 수도 있고 지네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막 그래요. 지네들 이권에 따라서 이해관계에 따라서 붙었다 떨어졌다고 그래. 제가 볼 때 약속 대련일 가능성도 있어요. 리아가 이제 이종원의 꼭두각시 아니냐, 이종원의 마리오네트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어 공천할 때. 그러니까 이종원이 리아를 막 욕하는 척하면서 그죠? 어느 정도 선을 거주는 뭐 그런 약속 대련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하도 그런 모사를 잘 꾸미니까. 자, 보세요. 예. 이재일이 여기 또 붙어 있어요.
이거 촛불행동에서 이거 빨리 정리하기 바랍니다. 응? 아니 이종원이랑 붙어있는 이재일이 정천수 김두일이랑 붙어있는 이재일을 변호사로 지금 촛불행동에서 쓰고 있으면은 그 내부 정보가 다 새나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일도 제가 볼 때 이게 변호사가 아니라 진짜 이거는 전문 빨대 아닌가 이렇게 싶어. 오만 곳에 다 껴들어요. 이재일이 가만히 보면 별로 돈도 안 되는데. 심지어 뭐 송영길 대표 변호인단에도 이재일이 들어갔어. 개소 뱀돼지들이 송영길 소나무당을 그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때도 뭐 제가 의견 전달을 했어요. 소나무당 측에. 이재일이 개장수랑 완전히 붙어있는데 저 동물농장들이 소나무당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송영길 대표를 조롱을 하고 손혜원 의원을 모욕을 하고 이러는 판국에 아니 그런 사람을 왜 변호사로 쓰냐. 변호사가 그렇게 없냐. 그래서 저는 지금 이재일이 이게 그 단순 변호사가 아니라 그냥 오지랖 넓은 변호사가 아니라요. 민주진보 진영에 여기저기에 빨대를 꽂아놓고 이거 정보 빨아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그 이화영 사건 얘기 나온 김에 이거하고 뭐 직접 연관은 없는 얘기지만은 이화영 사건 때 이화영 의원을 헷갈리게 만들어가지고 위증을 하게 한 사람이 설주한 변호사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민주당 법률위원회에 있었고 이놈이 가가지고 이화영 의원을 회유를 했어. 어차피 유죄가 나올 것 같으니까 위증을 하자고. 근데 지금 설주한이가 어디가 있습니까? 새로운 미래가 있어요. 새로운 미래. 그리고 요즘 종편에 엄청 나옵니다. 설주한이. 그 많이들 보셨을 거야. 이놈이 검찰에 오도받아가지고 이화영 전 부지사를 회유해가지고 위증을 하게 만들 장본인이에요. 이화영 변호사 입장에서,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어. 왜? 당 법률위원회 뭐 부위원장인가 했을 거예요. 중앙당에서 보낸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이런 밀정들이 판을 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 이거 왜 정리를 못합니까? 촛불행동도. 뻔히 알고 있잖아. 이재일이 그동안 어디서 어떤 짓을 하고 다녔는지. 자, 촛불행동 측에서는 3년 가까이 수사를 성실하게 받았고 모든 금융거래 정보 등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와 중복되는 부분을 압수수색했다. 이미 금융거래 정보를 경찰에 제출했대요. 그 촛불행동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까고 다니는 분들 이건 보세요. 그리고 또 압수수색을 했어. 털면 나오겠지. 확인이 되겠지. 과연 회계 부정이 있었거나 횡령을 했다거나 배임을 했다라면은 이걸 경찰에서 그냥 놔뒀겠어요? 달아나님, 촛불행동을 누가 믿어? 그래 검찰을 믿으려고? 가서 동물농장 가서 놀아요. 그럴 거면은 이미 경찰에서 다 들여다봤대잖아. 회계자료 다 넘겼대잖아. 그 개장수랑 똑같은 소리 하고 앉았어요. 야, 개장수 너나 지금 금융정보 넘겨. 개종원이. 너부터 통장 까. 자, 이거 뭐 하여튼 경찰 수사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 이제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 최용문 변호사,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사건을 강제 수사하려면 의심이 아닌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전처럼 촛불 집회가 커질 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겠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게 우리 밀정들의 이 폐해가 이게 너무 커요. 어제 이제 유탐사 방송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은 이거 쌍방울 이낙연 쪽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 누가 봐도 이낙연 테마주였대잖아. 확인이 되잖아. 그리고 바바리 할머니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요. 이재명보다 본인은 이낙연이었다고. 그 쌍방울이 호남 기업인데 이낙연하고 연결이 안 됐겠어요? 대장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친명인 양 또 명팔이 하면서 사기질 치고 있지만은 대표적인 똥파리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동영상 데이터로 확인이 돼. 그 정천수 주인팅 하면서 유사 성매매나 하고 다니는 놈이
신분 세탁하고 민주 진보 진영에 겨들어와서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있고. 저 제일 이제 그 김두일도 과거가 불투명해요. 중국에서 무슨 게임 회사를 했다는데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무슨 사업을 했는지도 확인이 안 돼. 이런 정체가 이종원이도 마찬가지예요. 이종원이는 제가 그나마 좀 기억을 하기로는 예전 아프리카 방송할 때 진짜 저 어디 뭐 발톱에 때도 안 되는 그런 놈이었는데 김어준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면서 하루아침에 저런 위치에 올라가가지고 시민들 등쳐먹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한 놈이에요. 그래서 제가 누차 유튜버들 정화가 필요하다. 제일 황당한 놈은 김용민이죠. 얘는 그래도 뭐 과거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되는 사람인데 왜 미쳐 날뛰면서 같이 붙어서 저러는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우긴 한데 이게 얼마나 큰 폐악인지 폐해인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이제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좀 손절들을 하셔야 돼요.